받으려고 했는데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혹시 질문자 없으시면 어머니들 중에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저 멀리서 오신 저기 여기에서 오신 분 저희 실질적인 걸 한번 여쭤봐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대답하고 아니면 교수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언제 생겨서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많이 좋은데 언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을 수도 있을지 발을 밟을 수도 있을지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질문이라니까는. 어머니 딸이 이제 바이올린인데 지금 중2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진로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도 그 우리 따님은 혜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갈 곳이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만약에 특수학교 쪽에다가 연계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새롭게 뭐 폐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부산 예시로 보시면 아시죠?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전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사실 저기는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게 발달 장애의 특성을 잘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그 나주에서 오신 분,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에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모르면요, 실제로 이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저희 스타트 할 때, 저 문화예술학교 할 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학교 같은 비슷한 거 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다른 데는 아카데미였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3군데, 저희 빼고 3군데에서 더 했거든요. 이 사업을.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그만뒀습니다. 아까 전에 핫타트 얘기하셨잖아요. 핫타트의 한 3분의 1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핫타트도 원래 교육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 교육하기가. 그 선생님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뭐 다른 악기도 많이 있고 다른 어떤 분야도 있지만 클래식만 봐도요. 클래식 악기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악기에 선생님들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음악적인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곡 선택해 주고요. 연습해와 그렇게 하고 그냥 모든 책임은 연습자는 어머님들이 가서 선생님들 붙들고 계속 연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저희 국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있는 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우리 교수님들한테 뭐 여쭤볼 거 있나요? 우리 제가 잘 모르는 얼굴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경기도 여기 수원에 있는 일선 학교 교사고요. 저도 특수 교사면서 예술국과 같이 교사입니다. 저도 좀 특이한데요, 이력이. 근데 저는 일단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지금 경인교대에서 이 국립대로서 이 예술교육형 특성화 특수학교 분리교육 혹시 관심이 있는 건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교수님이죠.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대답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일단 거기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했고요. 학교 안에 어떠한 자격 과정 정도를 일단 개설해 볼까 하는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아직은 없었고요. 네,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죠. 근데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올해 법이 이제 그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잖아요. 특성화 특수학교를 지금 공주대학교나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 지금 아직 저 한국교원대나 부산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뒷받침하는 법안이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청 장학사님도 오셨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 근데 시도교육청에서 이 특성화 특수학교 이런 예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특수학교와 관련된 설립 조례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토론회 들으면서 되게 교수님들 또 이렇게 발표해 주신 분들이 좋은 자료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식견을 이렇게 좋은 해안을 주시고 넓혀 주셨는데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교육청이나 이런데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로 좀 연결되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교육부,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교육부 쪽에는 그 담당 특수교육학과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아직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 문체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문체부는 그 중앙의 단체한테 이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부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해야 돼요. 모든 예산 집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처럼 중앙에서 뭔가를 어떤 계획을 짜고 뭔가를 이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교육청하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지역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저런 어떤 그 부산의 특수학교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뭐 누군가 딱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진행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잡고 진행을 이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중무관인이나 이런 그분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 원래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었어요. 저희한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대학을 만들겠다. 그런데 갑자기 중고등학교를 바뀐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그러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늦어진 거죠. 이게 방법적으로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원하는 건 대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술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왜냐하면 대학은 기숙사를 정점으로 해서 기숙사 만들어 놓고 다 모집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 중고등학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역적인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지역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사실 수도권이어서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도권에 해야 합니다. 근데 안 듣고 부산에다가 유치를 하더니 진행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토론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관계인들,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조금 무슨 그쪽 분들이 법은 많이 아시니까 좀 대안책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잡을 생각이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토론을 이런 사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가서 무조건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절차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펠리치 예술단도 트럼펫 연주자고 그리고 부평 문화예술학교 트럼펫 연주자예요. 저도 그 토론에서 들었던 거 있는데요. 어떤 진로를 좀 제가 상황 보면서 이런 어려움 겪은 거는 다 봐가지고 다 아는데요. 저는 이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사회대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저도 열심히 음악을 해서 열심히 부평문화예술학교 학교 다니면서 트럼펫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저 열심히 배우면서 제가 무슨 강사되고 싶은 마음은 좀 생기는데 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연습을 했는데도 이루지도 않고 저도 이 장애인들 비장애인처럼 저기 그 강사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선생님 한번 제가 한번 마이크 좀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교육대학교 강사이고요. 또 저는 국악을 전공해서 예술 강사로 22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그 일반 학교에서 지도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보면은 그 중에서 저도 국악에 소질이 있고 흥미가 있고 국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와서 진로 고민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진로를 알려줘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 아까 학부모님 말씀하셨듯이 좀 행정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발달 장애인 학생인가요? 아니요. 그 자폐가 자폐 통칭해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자폐, 지적, 그다음에 우리 다운 증후군을 네. 통칭해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문학교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사적으로 저희가 강사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악에서 했으면 좋겠고 사실 국악을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요. 지역에서 검은고도 하고요, 가야금도 하고요. 했습니다. 근데 해금도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욕심이 있는데 국악 쪽에 욕심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할 만한 친구들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우리 클래식 음악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습니다. 음악 교육, 음악 우리 힘리치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접합니다. 클래식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접근성이 빠른 거죠. 그래서 클래식이 많은 게 그래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국악은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건 한번 저희 우리 문부분자님이 우리 담당이 있거든요. 저쪽 뒤에 지금 이게 프레이탄이라고 저 뒤에 숨어서 있거든요. 그 담당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기.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강사 경호보인데요. 사회수강사, 학교예술 강사를 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지금 한 10년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도 가고 주간보호도 가고 제가 만난 친구들이 20대에서 80대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안건을 보고 수업 끝나고 막 보고 싶어서 달려온 건데 중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게 지금 통합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 안으로 저희가 스미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과후처럼 이 친구들이 수업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친구들이 혼자서 이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인프라가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 어차피 가는 거에서 방과후를 하는 건 어떨까? 거기에 학교가 또 들어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대가 지나서 갈 곳이 없어서 주간보호를 가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든 어디든 그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 그 친구들이 늘 갈 수 있는 곳에 학교처럼 교실이 만들어지는 거는 가장 작은 단위로라도 시작하는 건 어떨지 그런 게 저는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가 있고 저희 예술 강사들은 예술인으로서 강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저희가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학교 끝나고 저희 문학교로 오면 되거든요. 저희 문학교가 지역별로 좀 몇 개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 전국에는 24개 정도 있고요. 수도권만 한 5, 6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하고 가까우면 거기가 오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사가 한 명이 보통 아이 4명을
여기 수업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민채기 쪽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복지관처럼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죠. 밀려 프로그램. 근데 저희는 좀 다릅니다. 이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이제 보통 다른 게 뭐냐면 약간 우리는 좀 전문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 문화예술학교가 좀 발생한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이 음악적 재질이 있고 조금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이 오시면 저희 뭐 아까 전에 왔던 친구들 몇 년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안 해도 7, 8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저번에 말한 한 15년 정도 제가 일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하는 우리 유태기 같은 경우에는 한 12, 13년 정도 되는 친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이 오면 저희한테는 꾸준히 뭐 예를 들면 뭐 예술단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공연 다니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게 이동 때문에 계속 무대 문제를 제기하시나. 근데 저희는 이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생각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희생이라 할까 정성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머니가 원주에서 수원까지 오십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매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만 최고로 실력이 좋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있다 우리 연주한 친구들도 실력이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다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를 좀 해낼 수 있는 분들이어야 이거를 완성하지 실제로 편하려면 지역에서는 다 부분이 그렇게 해요. 저희 보고 데려가고 데려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지원만 해도 저희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뭐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복지관처럼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그건 좀 어려워서 저희는 이제 복지관은 다른 게 복지관은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요. 저희는 계속 여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또 나중에 그 정도 하면요 어느 정도의 연주라든지 미술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향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미술도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저기잖아요. 어디죠 여기가? 수원 아니고 안양은 저희가 없거든요. 만약에 안양에 혹시 하실 분이 계시다면 모으셔서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거를 저희한테 모든 책임을 지고 하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정부 지원을 저희가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차량 주는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배려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저희 관공사고 해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연계해서 뭐 아까 지금 말했듯이 대학을 가고 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좀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사진 찍으시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